그렇게 개척자 콜럼버스처럼 부산 최대 워터파크 탐험을 했는데 여기 클럽 D 오아시스에서 발견한 가장 큰 보물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동캣플렉스의 동캣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캐리비안 베이 풀코스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 오션월드 풀코스를 원하시는 수많은 분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오션월드 가기 전에 최고급 워터파크가 새로 오픈을 했다니까 먼저 거기부터 다녀왔어요. 바로 부산, 거기다 해운대, 심지어 바닷가 바로 앞에 만들어진 그곳, 일명 LCT 워터파크로 개장 전부터 기대를 모았지만 여러가지 이유에서 수차례 오픈을 미뤘다가 2023년 7월 드디어 개장을 하게 된 부산 최대 워터파크 클럽 D 오아시스 에 다녀왔어요. 과연 이 해운대 워터파크 갈만한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 어떻게 놀면 좋은지 아무도 파헤치지 않은 그곳, 제가 콜럼버스와 같은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무려 오픈하는 날 방문을 했어요. 먼저 예매부터 해야겠죠. 클럽 D 오아시스의 티켓은 스파만 이용하는 스파 이용권, 워터파크만 이용하는 워터파크 이용권, 그리고 둘 다 이용하는 통합권이 있는데요. 저는 개장일 오픈 기념 특가로 통합권을 43,450원에 예매했습니다. 지금은 7, 8월 극성수기, 통합 이용권 가격은 무려 79,000원. 하지만 8월까지 홈페이지에서 KB페이로 구매하면 최대 2인 50% 할인에 구명조끼 무료 대여 행사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근데 입장 전에 한 가지 명심하실 점, 이용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스파 이용권은 5시간, 워터파크 이용권은 6시간, 통화권은 8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고 1시간이 넘어갈 때마다 만원씩 추가 요금이 발생해요. 운영시간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데 저녁 6시 이후는 노키즈 타임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어린이 동반인 경우는 무조건 낮에만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갔던 개장일엔 12시에 오픈을 했고 노키즈 타임 없이 밤 10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5시간을 운전해서 부산에 도착, LCT 지하에 주차를 했고요. 바닥에 있는 주황색 표시를 따라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으로 이동했어요. 고급스러운 클럽 D 오아시스 간판이 보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에스컬레이터 탑승, 5층으로 이동하면 티켓 부스가 나와요. 예매 시에 발송된 QR코드로 바로 입장하는 시스템 아니고 키오스크에서 따로 티켓을 발권 받아야 돼요. 다행히 개장일인데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키오스크에서 직원분이 아주 특이한 공지를 하셨어요. 신발 락커를 한번 잠궜다가 열면 바로 체크아웃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재입장 어려우시니까 주의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입장을 하면 신발 락커에 신발을 넣었는데 이 락커를 잠궜다가 한 번이라도 열면 워터파크 이용을 끝낸 걸로 전산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시스템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수로 신발 락커 열면 골치 아파지겠죠. 아무튼 저는 빠르게 락커로 입장해서 프론트에서 찜질복 받은 다음에 락커에 넣어두고 워터파크부터 들어가려고 했는데 터치키 인식이 안 됐어요. 시스템 에러 때문에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입장을 못 하셨습니다. 암튼 어찌저찌 안으로 들어갔고요. 계단을 내려가면 4층이 바로 워터파크예요. 외관이 꽤나 근사하죠. 여기부터 먼저 탐험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 워터파크는 무조건 슬라이드부터 타야죠. 근데 슬라이드 2개 중에 야외에 있는 놈은 미끄럼틀 수준이어서 사실상 실내에 있는 이 내비게이터가 유일한 슬라이드예요. 그만큼 줄이 빨리 길어진다는 얘기죠. 이날은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도 개장 1시간 지나니까 꽤나 붐볐어요. 그럼 이거 재밌냐? 속도감도 있고 나름 신나고 괜찮았어요. 슬라이드 옆엔 군데군데 자꾸지도 마련돼 있고 이름도 거창한 수중모험놀이. 이건 뭐야? 그냥 어린이들 놀이풀이에요. 그리고 크로스 액티비티, 이것도 이름은 거창한데 그냥 간단한 장애물 건너기예요. 커다란 바데풀 하나가 그나마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센터엔 대망의 파도풀이 있어요. 저놈으로 아쉬움을 달래봐야겠습니다. 파도풀 규모는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블루캐년 파도풀보다 조금 더 큰 편입니다. 그럼 캐리비안 베이나 오션월드 정도 되냐? 에이, 왜 그러십니까? 그쪽이랑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인데 제가 간 날은 개장일 행사로 무료 대여를 해줬지만 정상 대여 요금은 7,000원이에요. 사실 파도가 그다지 크지 않아서 좀 시시하다고 느끼실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구명조끼 대여하지 않고 파도풀 패스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실내 워터파크 끝. 마지막 남은 실내 시설은 실외와 연결되는 이 유수풀인데 풀 디자인은 꽤나 멋져요. 신선 노름하기에 괜찮아 보이는데, 그런데 그럴 것 같았지만 이 유수풀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유수, 흐르는 물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물의 흐름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튜브를 타고 있으면 물길을 따라서 둥둥 떠가는 게 아니고 헤엄쳐서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은 유수풀인데 기능은 유수풀이 아닌 곳이에요. 뭔가 디자인은 근사한데 실내 시설은 기대에 못 미치죠. 근데 다행히 워터파크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바깥쪽에 있는 야외 공간 오아시스를 정복하러 나가보겠습니다. 여긴 야외니까 체온 유지실이 있고 체온 유지 탄도 있어서 쌀쌀한 날씨에 몸을 녹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름도 멋있는 오아시스 풀.
여기야말로 이 워터파크의 오아시스인가 싶어서 봤더니 거창한 이름이랑 다르게 유아들이 놀 수 있는 아주 얕은 야외풀이에요. 그럼 성인들이 놀 수 있는 곳은 없냐?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인피니티풀. 사실 여기 클럽 D 오아시스의 장점은 바로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수영하기 엄청나게 좋냐? 아니요. 특별한 기능이나 시설이 있냐? 아니요. 그럼 무슨 장점이 있는데? 제가 동해, 남해, 서해를 볼 수 있는 인피니티풀 무지하게 많이 가봤는데 그 하나는 여기가 1등이에요. 전에 올린 해운대 영상에서 파라다이스 호텔 그리고 그랜드 조선 인피니티풀도 보여드렸는데 여기 클럽 D 오아시스의 오션뷰가 압도적으로 더 훌륭해요. 진짜 멋있는 해운대 바다가 적당한 시야를 확보한 채 눈앞에 탁 트여있는데 옆에 있는 건물 팔레드 시즈 그리고 뒤쪽에 있는 초고층 LCT 건물까지 스카이라인도 엄청나요. 물놀이를 즐기려는 분들한텐 좀 애매했던 이 워터파크 눈에 담을 수 있는 그림 하나는 압도적이에요. 물속에 들어가서 뷰만 감상해도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워터파크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한 가지 먹거리를 좀 살펴봐야죠. 사실 여기 클럽 D 오아시스도 다른 워터파크처럼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곳들은 다 유료예요. 근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은 무료로 제공합니다. 저는 일단 핫도그를 먹어보려고 했는데 실내에서 파는 핫도그 가격은 8,000원. 근데 야외에 있는 스낵바에선 똑같은 핫도그에 감자튀김까지 추가해서 무려 4,500원.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근데 지금은 파크에서 가격을 수정해서 실외에서 12,000원에 핫도그랑 감자튀김 세트를 판매 중이에요. 개장일에 벌어진 해프닝이었던 거죠. 아마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맛은? 핫도그는 빵이 좀 푸석해서 아쉬웠어요. 하지만 감자튀김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콜라는 따로 3,000원 주고 반대편에 있는 매점에서 구매했는데 뜨거운 햇살 아래 마시는 콜라 한 잔 이거 기가 막히죠. 실내엔 팡키친 일종의 푸드코트도 있는데 배가 좀 찼지만 그냥 지나칠 순 없었어요.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도전. 고추튀김 통가래떡 떡볶이 주문했습니다. 커다란 가래떡 3개에 오뎅 2개 고추튀김 하나 단무지 무말랭이 김치가 나와요. 12,000원에 떡이 달랑 3개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래떡이 굉장히 크고 두껍습니다. 떡을 커팅하고 나면 꽤나 양이 많아지는데 그럼 맛은? 간이 좀 센 편이지만 떡이 쫄깃하고 맛있어요. 그럼 오뎅은? 이건 맛이 없습니다. 오뎅이 너무 말라서 많이 퍽퍽했어요. 다행히 고추튀김은 바삭했고 속이 꽉 차 있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캐리비안 베이 라코스타에선 통오징어 떡볶이를 팔았었죠. 여기 떡볶이랑 맛을 비교하면 솔직히 캐리비안 베이 떡볶이가 훨씬 더 맛있어요. 하지만 캐리비안 베이에선 가격이 한 접시에 17,000원 여기 떡볶이는 12,000원 그러니까 가성비는 나쁘지 않죠. 근데 그래도 명색이 부산인데 인간적으로 오뎅 맛은 조금만 개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배 터지게 먹었으니까 이제 워터파크 탐험을 마치고 다른 층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클럽 D 오아시스엔 스파 공간이 있거든요. 먼저 5층에 있는 미라지 일명 청수당으로 갔습니다. 여긴 그냥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셔도 되고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방문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전 가능하면 수영복 착용을 추천합니다. 썬베드에서 일광욕도 즐길 수 있고 자쿠지도 마련되어 있는데 찜질복 입고 들어가면 탕에 발만 담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영복 입고 완전히 즐기는 게 좋겠죠. 개인적으로 4층에 있는 워터파크보다 여기 5층 청수당이 훨씬 더 근사했습니다. 인테리어도 예쁘고 분위기 아주 괜찮습니다. 데이트 장소로 딱이에요. 이제 6층을 정복하러 가볼게요. 여긴 찜질방이 있는데 수영복 입고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고 무조건 입장할 때 받은 찜질복 입어야 돼요. 찜질방 안에도 이름이 거창한 면역공방이란 곳이 있는데 그냥 돌판 위에서 몸을 지지는 곳이에요. 뭐 특별히 더 건강해지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여기도 푸드코트가 있는데 전 너무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는 없어. 하지만 그래도 찜질방까지 왔으니까 식혜는 한 잔 마셔야죠. 샌드 라운지랑 플로팅 라운지에서도 쉴 수 있지만 저는 식혜 가지고 릴렉싱 라운지로 갔습니다. 이 릴렉스 체어에 앉아서 커다란 통에 들어있는 식혜를 마셔줬는데 맛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맛은 있지만 뭔가 식혜가 엄청나게 빨리 줄어요. 자세히 보니까 얼음이 절반. 웬만하면 얼음량 좀 줄이고 식혜를 조금만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식혜 마시고 나서 앉아서 아니 누워서 시원한 풍광을 바라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이 감기는데 야 일어나. 찜질방 소개해야지. 맞습니다. 여기 다양한 찜질방이 마련되어 있어요. 아이스방, 흰옥기방, 맥반석방, 항토방 무엇보다 소금방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면 와 좋습니다. 심지어 이 뷰를 찜질방 밖에서도 볼 수 있는데 밖에 있는 오션뷰 테라스바 더 호라이즌 구역으로 나갔어요. 따뜻한 물이 고여있는 조격탕에 발을 담그고 위쪽으로 올려다 보면 높게 뻗은 고층 건물 그리고 반대쪽에 넓은 바다까지 정말 멋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럽 D 오아시스는 캐리비안 베이나 오션월드 같은 워터파크가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 있는 시메르랑 가장 유사합니다. 고급스러운 스파 그리고 아담한 풀들 마지막으로 근사한 인피니티 풀까지 구성되어 있죠. 물론 여기 클럽 D 오아시스는 시메르보다 이용 시간도 길고 파도풀이랑 유수풀도 있고 인피니티 풀도 더 크고 청수당이랑 공간으로 차별성도 갖췄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구석구석 살펴본 결과 아직까진 시메르 인천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기엔 좀 부족한 점이 많아요. 무엇보다 시설의 관리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한번 열면 퇴실 처리가 되는 이상한 신발 라커 그리고 물의 흐름이 거의 없는 유수풀
오픈일까지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던 여러가지 시스템, 거기다 개장 첫날인데 파도풀의 위험감지 표시, 유수풀의 페인트 칠이 벌써 벗겨져서 너덜너덜해졌어요. 라커 내부에 탈수기는 있지만 수영복을 담을 수 있는 비닐봉지는 따로 놓여있지 않아서 프론트에 부탁을 드려야 하는 점도 꽤나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여긴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하나 있긴 하죠. 얼만큼을 기대했건 그 기대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멋있는 미친 뷰, 이것만큼은 국내 워터파크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피니티 풀에서도, 청수당에서도, 찜질방에서도, 사우나에서도 시원하게 볼 수 있는 해운대 바다, 그리고 정말 멋들어진 스카이라인, 진짜 워터파크의 입지 하나만큼은 끝내줘요. 그럼 이 클럽 D 오아시스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클럽 D 오아시스에 방문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 부산으로 가는 건 좀 오버예요. 하지만 만약에 해운대 방문 계획이 있다면 여행 코스에 끼워 넣기엔 나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은 노키즈 타임을 피해서 오전에 입장을 하시고, 커플들은 낮부터 밤까지 데이트를 즐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넌 다음에 여기 오면 어떻게 할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워터파크는 패스할 것 같고요. 그냥 스파만 이용하겠습니다. 청수당에서 바다 보면서 스파 좀 즐기고, 찜질방에서도 바다 보면서 찜질 좀 즐기고, 사우나에서도 바다 보면서 목욕까지 즐기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워터파크는 기대 이하였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해운대의 다른 놀거리를 즐기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개척자 콜럼버스처럼 부산 최대 워터파크 탐험을 했는데 여기 클럽 D 오아시스에서 발견한 가장 큰 보물이 있어요. 사실 이날 남자 샤워실에 온수가 안 나왔습니다. 하남자에게 아주 고통스러웠던 찬물 샤워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어린 학생 한 명이 씻지를 못하고 굉장히 당황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밖으로 나가서 직원분께 문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온수는 계속 안 나오나요? 네, 안 나옵니다. 조치를 취해뒀어요. 분명히 조치를 취해뒀다고 하셨지만 계속해서 온수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빠랑 같이 온 거 아니지? 네, 엄마랑 왔어요. 그럼 찬물로 비누만 헹구고 빨리 온탕으로 들어가자. 그럼 별로 안 추울 거야. 그렇게 어린 친구랑 같이 뜨끈한 탕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멍하니 앉아있는데 초등학교 때 친구랑 친구 아버지랑 같이 수영장에 갔던 생각이 났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물놀이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수영장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제 친구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떼를 썼습니다. 아빠 수영장 같이 가요. 아빠 수영 싫어하는데. 같이 가요. 아빠 물놀이 싫다. 같이 가요. 아빠 수영 싫다고. 아버지의 거절이 너무 서운했어요. 그래서 야구 배트 하나 챙겨서 학교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괜히 배트만 휘두르면서 화풀이를 하는데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아버지가 운동장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주말에 같이 수영장 가자. 그렇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랑 수영장에 갔던 기억,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수영을 잘 못하던 아버지가 개헤엄을 치던 모습부터 사우나에서 등을 밀어주시던 순간까지 이번에 만난 어린 친구 덕에 생각이 났어요. 부산의 밤,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요즘도 수영은 안 하시죠? 아빠 물 싫어해서 평생 수영장 간 적이 없다. 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런 적 없을 텐데. 난 수영 싫어해. 저랑 간 적 있는데 기억을 못 하시네. 아버지의 기억에서 지워진 그날이 명확하게 떠올랐습니다.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들렸던 워터파크, 거기서 발견한 가장 큰 보물은 잊혀졌던 유년 시절의 기억이었어요. 사는 게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으면 잠깐 멍하니 생각에 잠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가슴속에 묻혀있던 소중한 추억이 어느샌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조그만 위로를 선사해줄 수 있는 여러분의 내일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